본 영상은 교훈적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창작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칠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평범한 오후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고 이상한 말을 하셨죠. 자신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고, 오늘이 자신의 기일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탄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그분이 남기고 간 가방 안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던 길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회색 양복에 흰 셔츠, 깔끔하게 다려진 옷이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표면은 긁힌 자국투성이었고 손잡이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도로 저 멀리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오는 건가? 그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물었더니 노인은 오랜만에 가족을 보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반가워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노인의 대답은 이상했습니다. 반가워할지 모르겠다고, 아마 놀라기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혹시 중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시한부인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미 간지 오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차 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미 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오해한 것 같다고, 어딘가 다녀오신 지 오래됐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절에서 제사를 지낼 거라고, 그래서 인사라도 하러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일이라는 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 날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숨도 쉬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겨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큰아들이 겨우 3살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기억하기도 전에 떠난 거죠. 장례식 때 아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아들이 자신을 보지 못해도 자신만이라도 아들 곁을 지키기로요. 처음엔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르지 못하는 게, 자신을 그리워하지 못하는 게 서러웠다고요. 하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큰딸이 아이를 낳았답니다. 첫 손주였습니다. 이름은 지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큰딸이 아기를 데리고 제사에 온다고 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식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자신은 손주를 볼 수 있으니 꼭 가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시내버스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이제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노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제 손은 허공만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쓸쓸하게 웃으며 이미 익숙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노인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치 아무도 타지 않은 것처럼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버스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버스 안을 똑똑히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후 시간인데도 승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노인만 계셨습니다. 그 텅 빈 버스 안에 노인 혼자만 앉아 계셨습니다. 노인은 중간쯤 좌석에 앉으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고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사라진 후 저는 노인이 앉아 계셨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11월 말의 쌀쌀한 날씨인데도 그 자리만큼은 사람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만큼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실제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다시 그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혹시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노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750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봤습니다. 40분쯤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절이 보였습니다. 절 입구에는 대한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스님이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주일 전쯤 제사를 지낸 분이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스님은 김보살님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기일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스님 말씀으로는 30년 전 겨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큰아들이 겨우 3살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은 아들 2, 딸 1가 매년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큰따님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이름이 지우냐고 물었더니 스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하셨죠. 저는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특별한 날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안하시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손주를 보셨으니 이제 마음이 놓이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으실 테니 편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을 지나치려는데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벤치 옆에 놓여있는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노인이 들고 계셨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노인은 분명 그 가방을 들고 버스에 타셨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색이 바랜 사진, 구겨진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교복 입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대학 입학 사진, 군복 입은 사진, 취직했을 때 사진. 한 사람의 인생이 그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뒷면에는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친구 많이 사귀어라, 자랑스럽다, 꿈을 이루렴, 아빠를 닮아 착하구나.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아빠.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노인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제사에 참석한 그 아들의 사진이었던 겁니다. 노인은 30년 가까이 아들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사진으로 남겨왔던 겁니다. 비록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요. 사진 속 청년 옆에는 항상 묘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함께 서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 맨 밑바닥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일찍 떠나서. 내가 겨우 3살 때였지. 교통사고였어.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렸어. 아빠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었어. 내가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었겠지. 그때 아빠는 결심했어. 비록 내가 날 보지 못해도 아빠는 내 곁에 있기로 했어. 내가 자라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기로 했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갈 때도 함께 갔어. 내가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아빠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내가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아빠도 함께 울었어.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섰을 때도, 군대 갔을 때도, 취직했을 때도 아빠는 항상 옆에 있었어. 너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랐어.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면서 키웠지. 그게 아빠한테는 슬픔이자 기쁨이었어. 3년 전에 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빠는 옆에서 함께 울었어. 엄마는 아빠를 보고 깜짝 놀라더구나. 그리고 이제 놓아주라고 했어.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다고. 그런데 내 딸이 태어났더구나. 지우. 아빠의 첫 손주야. 오늘 내가 지우를 데리고 제사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아빠도 용기를 내서 갔어.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제 아빠는 정말 떠나려고 해. 30년 동안 내 곁을 지켰어. 이제는 정말 놓아줄 시간인 것 같아. 내 엄마가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 사진들이 그 증거야.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 가방을 발견한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이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사랑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노인은 30년 가까이 아들을 지켜봐 왔던 겁니다. 죽어서도 아들을 보고 싶어서, 손주를 보고 싶어서 이 세상에 남아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제게 했던 마지막 당부의 의미를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메시지를 저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가방과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김보살님 자녀분들께 전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스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김보살님의 큰아들이 편지를 받고 많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봐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분이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갈 때면 그 노인을 떠올립니다. 죽어서도 자식을 사랑했던 그 마음,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켰던 그 사랑을요. 그리고 제게 전해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후회하지 않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람마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